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친지 중에 오승훈이라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 이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등기부 등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것은 그럼 저희가 또 추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 이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지난달 3월 31일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세훈 국힘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혹시 친지 중에 오승훈이라는 분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 후보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했고 박 후보는 추후에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다며 다소 의미심장한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누구 아세요라고 물으면 10중 8구는 압니다 또는 모르는데요 라고 답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안다 모른다도 아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은 뭘까요? 그리고 오승훈이라는 이름이 나온 순간 오 후보 눈은 동공에 지진이 난 듯 정신을 못 차렸는데요.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흠집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를 이렇게 당황하게 만든 오승훈은 누굴까요? 오 후보의 자녀를 포함한 그의 가족을 샅샅이 검색하고 조사해봐도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오승훈은 누굴까? 오승훈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자 세 번째 잡혀있던 서울시장 TV 토론이 느닷없이 취소됐습니다. 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도 뭔가 잡고 있는 겁니다. 짐작컨대 오세훈 후보의 차명쯤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듯한데요. 아,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상상력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증거도 정황도 없습니다. 그냥 저의 놀라운 상상력일 뿐인데요. 누구나 상상은 가능하죠. 상상하는 게 죄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튼 이 오승훈이라는 이름, 혹시 이게 부동산 거래를 위한 차명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투표율은 이제 D-4일이 남았습니다. 오세훈의 거짓말이 매일같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침대 축구를 선택했습니다. 뭉개고 버티고 시간 끌고 최후의 승자는 본인이 될 거라는 착각인데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요행수를 바라는 거죠. 이후 시나리오는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요? 사태를 계속 종용하며 오 후보의 부도덕함을 계속 알리고 선거 D-2를 남겨두고 큰 거 한 방을 터트린다. 그게 오세훈 후보의 차명 부동산 거래다. 대략 이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물론 뉴스반장 뇌피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송파는 반대하고 갑자기 이것이 이쪽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저는 이거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제가 36억 5천만 원만 현금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협의 택지라고 해서 택지까지도 받았다. 그랬더니 이것도 또 아니라고 처음엔 그랬죠. 그런 일 없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해명을 했어요. SH공사에서 이거를 받은 건 사실이다. 둘째 천왕이 받았다. 그런데 몇 달 안에 같은 값에 팔았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무관하다. 규정을 따져보니까요. 이 땅은 SH공사의 협의 택지라고 해서 원가 분양, 그러니까 원래 분양한 가격대로 팔아야지 그 이상으로는 팔 수가 없게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래 내역서를 원가로 파는 것처럼 하고 실질적으로는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중계약을 하는 것이 대체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중개인들의 이야기고요. 누가 이것을 원가대로 그냥 팔면서 또 샀다가 도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당시의 현직 시장이었던 오세훈 후보의 이해 충돌에 딱 걸리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다른 곳은
70% 정도 보상하라는데 여기는 현금 90%를 보상을 해주고서는 네. 또 택지까지 분양을 했습니다. 친지 중에 오승훈이라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 이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등기부 등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것은 그럼 저희가 또 추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지지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지지합니다. 그래서 전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 소중한 한 표를 드렸었는데요. 지금도 후회는 없고 역시 큰 신뢰를 갖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실패했다며 등을 돌리고 비판하는데요. 특히 부동산 정책과 복지 정책, 그리고 4년 동안 진행된 적폐청산까지 지겹다. 뭐가 바뀌었냐? 전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의지로 할 수 있는 변화의 한계, 정책의 한계는 존재하는 거죠. 의미 있지만 쉽게 할 수 없는 정책, 잘못된 판단으로 실패한 정책, 또 판단은 옳았으나 외부 요인으로 지지부진한 정책까지, 이런 모든 걸 책임지는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온전히 그 모든 무한 책임을 져야 맞는 거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거짓말과 사익을 위한 각종 비리와 투기까지 용서하면서 오세훈과 박형준에게 투표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딱 한 가지만 짚어 말하고 싶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실 건가요? 아니면 더 나은 미래로 나가실 건가요? 이게 이번 투표의 가치입니다. 오세훈 후보, 투표일까지 회피 전략을 쓰며 침대 축구를 할 작정입니까? 어제는 생태탕 식당 사장님과 아들분의 증언이 추가로 이어졌고, 내곡동 땅에 측량하러 갔다던 큰 처남의 행적이 밝혀진 날이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알리바이가 깨진 날, 오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는 짧은 부정만 남겼을 뿐입니다. 자신의 거짓에 대한 그 어떤 반성의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더 만들어낼 거짓말마저 다 떨어진 것입니까? TV 토론에도 회피하고 언론의 질문마저 피하는 회피 전략에 들어간 것입니까? 투표일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며 침대 축구를 할 작정입니까? 결국 며칠만 버텨보겠다는 얕은 속셈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곡동 땅 셀프 보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세훈이 알았느냐 몰랐느냐입니다. 오세훈은 알았습니다. 선글라스 쓰고 백바지를 입고 내곡동 처가의 땅을 찾아 측량을 했습니다. 생태탕도 먹었습니다. 그때 측량한 그 땅이 본인 시장 재직 시절에 그린벨트에서 풀렸고 36억 5천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프레임입니까? 이는 진실입니다. 증인이 나오면 사퇴하겠다던 최후의 선언마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진실의 파도는 거세고 높아 결국 오 후보의 거짓말을 삼킬 것입니다.